네, 안녕하십니까. 토겐스탁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요, 전문가님들하고 주식, 파생상품,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모든 상품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코너들인데요. 오늘 또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재밌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트럼프가 살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해외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해외 파생상품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반드시 좀 채널 고정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하고 함께 최근에 글로벌 시장 동향과 알아가야 될 이벤트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계속 하니까요, 꼭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낸다 뭐 이런 코너는 아닙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 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들의 주요 발언들을 좀 알아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한번 재밌게 한번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밌는 프로그램에 시청자분들 참여를 안 하실 수가 없겠죠. 토겐스탁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전화 02-2654에 9188, 02-2654-9188 전화로 실제로 전화 상담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전화 상담 해보시고요. 샵 3989 문자,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 노란톡 메신저, 이렇게 별톡방이라고 있어요.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올려주시면은 소개도 해드리고 투자에 대한 가이드도 제시해드리니까요. 자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 이벤트로 참여하신 분들의 대상으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신 분들 대상으로 주식 해외 선물,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기초교육 VOD 플러스 메이드 인 코리아로만 이루어진 기프트콘 증정해 드리고요. 또 3분은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투자 그 멘토들, 우리 스타님들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꼭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많이 받아가셨어요. 예, 많이 받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좀 재밌는데요. 예, 재밌다기보다 좀 어렵습니다. 오늘 퀴즈 좀 어려우니까요. 두 눈 꼭 뜨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아베 총리의 소속 정당은 1번 자민당, 2번 자유한국당, 3번 공명당. 이거 시청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어려운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운 분은 엄청 쉬울 수도 있는 그런 퀴즈입니다. 이 퀴즈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 매일 3분에게 토겐스탁 일주일, 원래 3일이었다가 일주일로 늘렸어요.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니까요. 반드시 좀 참여해 주시고 한 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 이벤트로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근데 이 기프트콘 진짜 주는 거냐? 자꾸 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인증샷 한번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신 분이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요. 이거 올려주실 것 중요한데 제가 좀 사정을 했습니다. 안 주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좀 인증샷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이제 고객님께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 꼭 드린다는 거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가 살 종목 상당히 좀 글로벌 이슈가 지난주에 제가 트럼프 트위터를 정리하다가요, 하루 내내 걸렸어요.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트윗을 날렸기 때문에 한번 오늘 시간도 재밌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분들 화면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제 왼쪽에는 선재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오른쪽에는 변프로님, 여의도 변프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쟁쟁한 분들, 수요일마다 다 쟁쟁한 분들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두 분 다 대회 우승자들이시고, 오늘 또 대회 우승자분, 선재 스타님, 그리고 기관에서 엄청난 경력을,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셨던 우리 여의도 변프로님, 이 두 분을 모셨는데, 자, 먼저 선재 스타님 한번 간단하게 인사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란 필명 쓰고 있는 김우석 전문가입니다. 박스에서는 처음 뵌 것 같은데요. 나와 있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정확하게 전달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선재 스타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엄청난 수익률대, 치열한 수익률대, 그 생중계 수익률대에서 우승하신 우승자이신데 요즘도 매매 잘 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이번에 금리 인하 이슈 소멸되면서 좀 급락했었죠, 지수하고. 그래서 오일하고 지수
뭐 급락을 보면서 뭐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그 차를 뭐 그 수익으로 이번에 뭐 또 하나 뽑고 예, 뭐 이렇게 뭐 실전 매매 같이 계속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한번 좀 이따 시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여의도 뱀프로님도 인사 한번 우리 팍스인제 TV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팍스 TV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제도권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해왔고요. 요새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문가님하고 함께 정확한 정보라든지 어떤 투자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시장이 저는 좀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막상 매매하려니까 손은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손이 잘 나갔던 매매는 뭐였냐면 이렇게 조용한 파도 같은 시장이었는데 지금 시장 보는 건 정말 재밌는데 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트레이딩하기 참 무서운 시장인데 그러면 우리 선제스타님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 뭐 안 좋은 건 뭐 너무 명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도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꺾이고 글로벌 증시가 그 뒤에 꺾인 듯해 보이지만 사실 잘 버티다가 결국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대응 전략, 지금 지수 대응 전략이 너무 이렇게 궁금하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수 대응 전략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뭐 차트하고 같이 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그 이미지 같은 거 제가 띄울 테니까요. 한번 그래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거의 요즘 미국발 이슈라고 보시면 되죠. 뭐 요즘 거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수 강세, 그다음에 국채 강세, 그다음에 안전자산 골드 강세, 그다음에 달러 강세까지.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98달러, 그다음에 100달러 찍을 수는 있으나 100달러 안착을 못할 거다 해서 끌고 온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고점을 다시 갱신하고 눌렸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금리 인하 나오는 게 금리 인하라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글로벌 경기 우려 때문에 대응 자구책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히든 카드를 먼저 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고점에서 눌리기 시작했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 8030 지수, 뭐 정확하게 저희도 매수 끌고 가서 거기서부터 급락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한 3일 동안 빠지면서 지금은 뭐 나스닥 기준으로 6200 지수까지 빠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6200까지? 네네. 근데 지금 구조에서는 바로 뺄 수는 없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뭐 이번 주에 7600 지수 근방에 와 있죠. 얘네들 구조에서 호합 혼조세를 오래 뛸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슈가 있어야 되겠지만 뭐 여러분들 뭐 차트 크게 보자면 다이버나 뭐 다이버 같은 게 다 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추세 저항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차트를 같이 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건데 혹시 나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우리가 8030 지수까지 매수를 열고 그다음에 매도를 이 자리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7420 지수를 1차 목표로 추세를 드렸죠. 아마 5계약 이상이면 억대 수익이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S&P도 똑같겠죠. S&P 보면 더 그림이 좋습니다. 어차피 이런 그림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 매수 쫓아가지 마라. 그래서 1차 구간들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반등 혼조세 정도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이슈의 소멸이다. 고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날부터 잡아서 급락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번에 58.82 매도를 드리고 저희가 70 후반부터 들어가서 53.60 목표, 그 다음에 53.60부터는 아래 100핍씩 5차 구간이 있으나 얘네들 추세 지지력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구간부터 매수는 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단가 맞추는 분할이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뭐 이따 끝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52달러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되돌린 거 보셔서 57달러, 8달러 되돌린 구조를 본다. 한마디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락을 한번 줬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들은 부합 혼조세를 띌 거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이 있겠으나 우선은 고점과 저점의 중간 라인까지의 부합 혼조세 여력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제스타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 하나 딱 잡은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나오자마자 이슈 소멸 끝. 예. 그렇죠. 아, 이거 딱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뭐 예. 그렇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 경기가 악재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지수를 부양하려고 트럼프는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좀 과도하게 이슈가 부각되면서 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 금리 인하를 믿고 올린 그림들이 그때부터는 차익이 나기 시작하고 그 차익이 두려움으로 급락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정두고 그 금리 인하 포인트를 딱, 전부터 예, 잡으셨네요. 고점에서 그리고 원체 그림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도를 홀딩해서 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해외 지수 쪽 보시면은 딱 그날부터 이후로 꺾였는데요. 딱 그 부분, 네. 그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고. 그럼 여의도 변프로님은 어떤 이제 시황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실지 한번 시황 전략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메인 종목은 뭐 안전자산 쪽에서는 채권 골드가 네, 지금 골드. 담당하고 요즘 있고요. 골드 그다음에 핫합니다. 위험자산 네.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지수, 특히 이제 나스닥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네. 있는데 그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휴가였습니다. 아, 그래서 휴가야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에 한국에 네.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제가 이제 집에 캐리어를 던져놓고 사무실로 바로 출근해서 저 이제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 어떤 거? 그 6월 초, 그러니까 최근 2, 3개월 동안의 지수의 어떤 그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이끈 것은 어떤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이 있었다. 첫 번째가 예. 바로 이제 7월 FOMC, 지난주에 끝난 7월 네, 7월 FOMC에서의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6월 말 있었던 EU 정상회담에서 아,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예, 이제 뭐 화해 무드로 돌아선 것, 뭐 네. 그런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됐었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 그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이 있었거든요. 아, 어닝 그래서 시즌 때. 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모두 시장에 반영되고 소멸되는 게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아,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다 그냥. 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정도 때 됐을 때 실적 같은 경우도 주요 공룡 기업들 실적이 다 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다 반영이 됐고, FOMC는 아시다시피 25bp 인하를 하면서 그건 역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그 EU 정상회담 전에 중국이 약속했던 농산물 수입을 안 하고 있다는 네. 얘기들이 솔솔 나왔었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그냥 예, 빨리 뭐 사라 마라 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표관리 위로 되게 잘하는 더 것 가려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네. 기존의 어떤 이 세 가지 모멘텀의 강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매도를 좀 잡아보자고 했었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이제 3천억 불 관세 바로 속보가 코멘트 터지면서 나오고. 급락을 했죠. 그래서 뭐 오늘까지도 굉장히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을 대응하시는 거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뭐 트럼프라든지 각국 정상 아니면 정재계 인사들의 그 발언, 그러니까 돌발 이슈에 인해서 지금 발언 굉장히 정말 중요해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시장인 있거든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시장의 변동성이 이전하고 비슷할 때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차트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650선까지 오면 7,650선. 7,650선까지 그래서 요 상단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물 여기서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네, 선물 기준이죠. 나스닥 그 선물. 9월말 선물이죠. 네. 7,650선부터 7,700선까지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100포인트지만 시장 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금방 옵니다. 요즘에 호가에 얇아가지고 그렇죠. 바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단 쪽에서 이쪽에서 매도,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는 그 단기간에 지금 너무 많은 악재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7,400선이 아래쪽 추세선, 7,400선 부근에서는 또다시 기술적 반등 한번. 예,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쪽 이제 두 분 의견도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국내 선물 이슈나 글로벌 이슈를 동시에 이제 다 짚어봐야 되는데 국내 선물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건 다 좀 이따가 질문을 통해서 해주시면 시청자 참여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참고로 얘기 드리면 옵션이요. 지난주 이번 달부터 옵션 끌고 왔으면요. 약 70배 수익이 났습니다. 7,000% 수익이 났었어요. 262 풋. 저 오늘 260 풋을 제가 적어놨어요. 제 책상 위에다가. 왜 못 샀을까 내가. 70배, 예, 70배 정도, 7,000% 정도 났었던 것 같더라고요. 70배 날 때까지 예.
들고 있지 못했겠죠. 그쵸, 당연하죠. 하지만 꿈은 좀 크게 가지려고 예, 일단 7,000%였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과연 또 어떻게 변할지 한번 시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한번 코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언이 중요하다고 외도 변프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냐면 이제 이 발언 하시는 분들이 좀 예전처럼 좀 스타일을 좀 확고하시고 좀 이렇게 좀 꾸준하신 분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바뀌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바로 첫 번째 바로 코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선전포고 안 했을 뿐이지 ECB, 미연준, 뭐 중국인민은행 다 지금 뭐 환율 전쟁 중입니다. 환율 전쟁 중인데 일단 한번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한번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잘 인터뷰를 잘 안 하세요. 제가 인터뷰 하는 거 많이 못 봤어요. 주로 트윗에 많이 남기니까 트윗을 좀 봤는데 진짜 너무 많이 날리셔가지고 제가 진짜 보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뭐 총기 난사 사건 빼고 뭐 북한 관련 코멘트 좀 빼고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바로 이슈가 있는 거 위주로만 한번 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 코멘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중국하고 분쟁으로 이제 미국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잠깐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무디스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라이언 스위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반론으로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뭔 내용이냐면요. 안전성, 투자, 이자율 등으로 중국은 세계 각지의 막대한 자금을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기업들도 대거 미국으로 오고 있다. 아름다운 볼거리다. 이거 아름다운 볼거리. beautiful things to watch. 시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분. 예, 지금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겠죠. 잘하고 있으니까 나 지지해줘 뭐 이거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게 일단 상황적으로 좀 뭐 그렇다 보고요. 일단 이 코멘트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을 쉽게 끝낼 생각이 없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중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진행이 힘들다. 9월에 중국 협상팀이 오는데 별로 기대하지 마라. 뭐 약간 트럼프 협상 전략이 아주 그냥 전형적인 협상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는데, 그럼 이제 좀 생각이 어떤지 좀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9월에 3천억 달러 10% 추가 관세 부과 상황 과연 그대로 갈까요? 이를 통한 또 투자 아이디어는 또 어떤 걸 찾아볼 수 있는지 우리 여의도 변프로님이 한번 먼저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그 트럼프는 뭐 이전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더라도 어떤 그 본인이 문제를 일으키고 네.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습하고. 예, 뭐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 선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협상 전략이 계속 비슷비슷한데 그렇죠. 멘트가 약간 심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새롭게 항상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본인이 정말로 중국의 어떤 그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거였으면 네. 9월 1일이라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두진 않았겠죠. 그 포인트네요. 예, 그래서 할 거면 지금 했지. 예, 그 예. 미국의 협상단이 중국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뒤에서 협상 잘해라라고 하는 공포탄 한 대 정도 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의 문제는 중국이 생각보다 강대강으로 나왔던 것이 어떤 시장 충격이 좀 있었었고. 그래서 사실 이랬으면 더 웃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9월 1일 날 할 건데 하다가 이 코멘트하고 8월 말쯤에 한 달 다시 연장. 뭐 이런 진짜 힘 딱 빠지는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환율 조작 지정 같은 경우도 환율 조작으로 지정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려면 10월달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적인 일정 요거 잘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 시간적인 그 10월달 재무보고서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돼야지 이제 발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팩트를 좀 이렇게 예. 좀 알려주시네요.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둔 상황에서 어떤 협상의 여지를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이제 가장 큰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돌발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미국의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좋았다기보다는 상당히 그러니까 예상치를 굉장히 좀 상회를 했거든요. 금융업종들이 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한 80% 정도의 기업이 S&P 500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75%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그냥 이제 꺾어져 내려간다고 보기에는 예, 그래서 본연인 실적을 좀 봤을 때는 좀 그렇죠. 바로 그리고 가지 이제 않을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기간 대비해서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밀어붙이려고 악재를 예. 다 여기다 쏟아 그래서 부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다음 주까지 어떤 특별한 경제 지표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큰 충격이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대략 좀 7,400선 나스닥 기준으로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7,400선 때는 나스닥 기준으로.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쌍바닥 형태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바로는 좀 보이면 힘들고 약간 쌍바닥을 예. 좀 그려준다. 대략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매수 노려볼 수도 전략이 있다.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쌍바닥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 선제스타님이 좀 네. 기술적인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선제스타님의 의견까지 해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또 변프로님 보시나요? 말씀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가격대도 뭐 어차피 오차나 뭐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전반적인 흐름도 좋습니다. 뭐 차트 한번 보시죠. 혹시 의견은 같나요? 혹시? 네네. 아 같은 거 굉장히 같은 좋은 점이 자리라고 없네. 보고 있습니다. 좋은 달라야 관점이라고 보고 재밌는데. 있고요. 우선은 추가적으로 하방을 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 그렇게 추가 하방은 좀 된다면- 바로 다이렉트 네. 보긴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까지 미국 입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타격들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때도 그렇고 그 충격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번에 그런 방어를 못 한다면 엄청난 큰 리스크가 발생되겠죠. 근데 그건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에다 그냥 두더라도 바로 그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변프로님 말씀하시는 자리들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받쳐낸 상태에서 얘네들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600 지수 위부터는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사실 무너진 거죠. 그날 7,740 지수부터 해서 그 추세 저항 자체를 안착하는 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프로님 말씀하신 이 구간들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 경직이죠. 채널의 하단부 경직 이 구간들 해서 전반적으로 흐름들 보면 물론 이제 단기 그림들은 이 구조 내에서 위아래 깨지 않고 이렇게 혼조세를 띌 그림으로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뭐 배팅한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얘네들을 깨는 배팅을 우리가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매도 하신 분들이 이 구간부터 얘네들을 버티면서 마지막 날 또 한 번 다시 매도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입절시키고 재매도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앞으로 하방 경직에 채널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이렇게 해서 얘를 한 번에 뺀다면 흘러내린다. 그거는 굉장한 글로벌 경기에 큰 우려가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간단하게 이런 차트를 보는 이슈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추세도 보시면 우선은 상단부 추세를 맞고 무너지는 애들이지만 아래 구간 지지력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봉상에서 쭉 밀린 다음에 꼬리를 말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를 바로 좀 더 올릴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종가 이 저가인 구간-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네. 저희도 이 구간에서 바로 깨는 걸 절대 보지 마라. 그래서 매수는 뭐 7,350 지수까지 끌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 매도를 치면 분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초보분들은 7,600 지수 부근까지 대기하시고 거기서부터 단타 매도를 시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아까 보는 선들도 그렇죠. 실제 우리가 대충 꾸어서 그렇지 굉장히 그림들은 이쁘죠. S&P가 차트 특히 정석처럼.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죠. 저희가 이 구간대 매도는 계속적으로 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끌고 가고 싶은데 선물은 이제 만기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차월물도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얘네들 그날 바로 뚝 깨고 올라온 애들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넘어가고 있죠. 근데 나스닥이 7,600 지수 오게 되면 S&P 저항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 나스닥 분봉상에서의 저항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죠. 이제 뭐 저가를 훅 낮추려 하는 아이들이 뛰어넘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보냐면 일반적으로 그 트럼프는 재선을 노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뭐 어떤 내용 이야기하던 그게 뭐 이렇게 갑박한 상태에서 빨리 그걸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은 그냥 시간 끌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뭐. 중국은 시간 끄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여유 있게 보는 거죠. 왜? 지금 지수를 올려놓은 이유도 그렇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게 올라갔다가 무너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얘네들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그만두고. 근데 그 이슈가 이걸 끌어올렸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는 거라고 보지 않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수라고 여기고 있었겠지만 이걸 저항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구간들 저항을 좀 지켜주길 바랬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지수는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 지수가 지켜준 상태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괜찮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다시 뽑아라. 그러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거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그 이슈를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얘를 안착시켜 놨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코멘트가 보는 게 이게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다음에 최근 거니까요, 이게. 네, 그 그렇죠. 금리 코멘트는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 거니까 선재 스타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대로 이제 시간 네, 타임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이게 삐삐 모자라 그러는데요. 윗구가 5천 원 만큼 아랫구가 5천 원 다음에 혼조세에 들 가능성을 본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냥 저희한테는 우선 소설이죠. 이거 매도를 못 먹었다면 우리한테는 소설이었을 뿐이겠죠. 근데 얘가 넘어가서 이 구간 오차 나는 만큼 오차를 위를 내놔야지 아래 빠졌을 때 오차가 나더라도 이게 추세 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투기 세력들이 싸운다. 그래서 다시 중심 자리에 끼어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 혼조세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 구간 지지력에서 혼조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추가적으로 빠지는 걸 보지 마시고 앞으로는 혼조세 여부를 보시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차트에 많은 기법들을 좀 녹여서 말씀해 주셔서 가지고요. 이거 시청자분들이 혹시 궁금하시거나 근데 이 차트 기법이 상당히 일반 주식도 잘 맞는 기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포털에서 토겐스타 검색하셔가지고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면 선제스타님의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문의 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